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번 주의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로 시작합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오늘은 킬러 없는 불수능입니다. 킬러 없는 불수능. 저 불수능은 수능이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2024학년도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그 만점자가 전국에서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영역 만점자를 받은 응시자는 한 명인데요. 네.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학생은 용인외대 부고 졸업생인 유리아 학생이라고 합니다. 만점을 받은 비결로는 꼼꼼한 문제 읽기라고 이야기했고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수능 만점자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대 의대에는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올해 서울대 의대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화학과 물리를 선택한 수험생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유양은 아쉽게도 생물과 지구과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만점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건 그만큼 뭐 수능이 어려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수능, 불수능을 넘어서 뭐 용암 수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채점 결과를 보니까 국어랑 수학 영역 등이 지난해보다도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좀 까다로웠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지표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가 뭐냐?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인데요. 통상 시험이 좀 어려워서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의 표준 점수, 즉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더 올라가고 시험이 좀 쉽다 하면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하락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어 영역에서 보니까 작년 수능보다도 16점이나 올해가 더 높았고요. 2019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했던 국어 시험마저 최고점 가운데 비슷한 수준이었고 만점자 숫자도 지난해에 비해서 300명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에 비해서도 3점 정도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어와 그리고 수학보다 어렵다 보니까 두 과목 간 최고점 차이는 지난해 11점에서 올해는 2점으로 크게 줄었고 네. 이과 수험생이 그래서 문과에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도 다소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는데 뭐 이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뭐 준킬러 문항이 뭐 늘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스위프트 효과입니다. 스위프트 효과. 타임지가 테일러 스위프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올해의 인물로 꼽았죠. 이유가 뭔가요? 타임즈가 21세기 최고의 팝디바로 불리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을 했는데 네. 이번에 스위프트의 인기가 사실 그동안 꾸준했고 10년 이상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핵융합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라고 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번 순회 공연이 에라스 투어라고 하는데 올해 미국의 GDP의 이바지한 액수가 무려 5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무려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큰 액수고요. 이 가는 곳마다 공연이 열리는 도시와 식당, 호텔들이 들썩이면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생겨납니다. 공연장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규모 2.3의 진동이 지진계에도 잡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위프트는 공연 수익에 힘입어서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이상의 자산가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그 연예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선정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의 인물 선정은 사실 1927년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이어온 셈인데요. 연예계 인물이 자신의 본업으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건 최초입니다. 과거에도 뭐 유투와 애슐리 저드처럼 연예인이 올해의 인물로 뽑힌 적은 있었지만 그들 또한 뭐 자선 사업이나 미투 운동으로 본업과는 무관한 이유로 뽑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외 후보자들도 물론 있었는데 누구를 제쳤냐? 샘 얼트먼 오픈 AI CE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네, 가계 자산 줄었다입니다. 가계 자산이 줄었다. 가구 평균 자산이 관련 통계가 나온 이래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거는 2012년부터 통계를 시작했는데 네.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도 3.7%나 감소했는데 네. 이건 가구 평균 자산이 2천만 원이나 넘게 줄어든 겁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예. 집값이 일시적으로 좀 내린 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 가구 금융자산은 3.8%나 증가했고 실물 자산은 5.9% 감소했는데 이 실물 자산 중에서도 거주주택 가격이 10% 더 하락한 것이 자산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효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반면에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예. 통계 이래로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요.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자 좀 빚을 줄이려는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소득 하위 20%의 빚은 무려 22%나 더 급증했는데 예. 저소득일수록 빚에 더 의존하게 됐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보죠. 네. 후계자의 김주애라는 겁니다. 김주애, 이번 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북한 매체에 종종 등장하면서 후계자가 아닌가 하는 추측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이 김주애 후계자 내정설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김주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다라고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네. 첫 번째로는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 바로 아래 직함으로 제1비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를 네. 두고 이거 김주애 세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던 지난해 9월 9일에 정권 수립 기념일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주석단의 중앙에 앉았다라는 점, 그리고 11월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공군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당시에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코트를 입었고요. 앞쪽, 그러니까 김 위원장보다도 더 앞쪽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라는 점에서도 주목이 됐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도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존귀하신 자제분입니다. 앞에 사용되는 이 존귀하신이라는 형용사는 수령급에게만 표현하는 단어이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가장 후계 덕목으로 중시하는 게 아무래도 장군형 지도자인데 예. 김주애가 공식석상에서 등장한 게 한 19번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16번이 무려 군사활동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첫 등장도 생각을 해보면 화성 17형 발사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뒤에 우리 배경에도 지금 같은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나오고 저 있는데 사진입니다. 하지만 후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나이가 어린 거 아니냐. 아직까지 그런 의문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요. 사실 올해 10살인 어린 나이고요. 네. 하지만 통일부 고위 당국은 세습 과정에서 일종의 조기 등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이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승계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은 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안팎으로도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에서도 오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을 자신의 딸에게는 겪게 하지 않기 위한 거다. 그래서 조기 등판을 시키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분석입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북한이 워낙 또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자인 김주애를 후계자 내정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아직은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죠. 여성 후계자를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급하게 후계자로 만약에 지명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북한 내부나 엘리트에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꿈이랑 희망을 접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신중한 접근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에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